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네, 저번 영상 찍고 좀 며칠간 잠잠했는데 본업하면서 원화채굴 또 열심히 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도 그렇고 알트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 더 열심히 해서 코인 더 매집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느라, 그래서 지금 패닉으로 막 던지시는 분들도 막 계실 것 같아요. 알트 자체가 비트코인 하락세보다 좀 더 두드러졌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이었나? CPI 발표 그거 하면서 좀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 중인데, 생각보다 조정을 좀 깊게 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조정 받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뭐 구조가 깨져버리거나 뭐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채널로만 봐도 일봉 채널인데요. 하단이 64.5. 근데 64.5라는 자리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63, 오히려 63이나 66 뭐 이런 자리, 66 살짝 못 미치고 반등을 했는데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는 오히려 66, 63 이런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작게 그린 채널은, 단기적인 채널은, 패러럴 채널은 여기 중간 부분이, 중단 정도가 63.2, 63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 거기까지 빠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잘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큰 뭐 변화가 없다면은 상승을 좀 유지를 해서 이 채널, 단기 채널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나 확인해야 되고요.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번 뭐 사실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어 올해 말부터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를 원래는 계속 봤었죠, 몇 년간. 근데 ETF 승인되면서 좀 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신고점을 뚫어버리고 했으니까 좀 다른 관점의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한데, 지금 뭐 레벨 2 레벨로 해서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면은 이 채널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상승 에너지가 한 92K 정도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쯤까지 갔다가 뭐 더 덜 갈 수도 있겠죠. 뭐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뭐 종국적으로는 뭐 120K, 120K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보고는 있는데 어느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1차 상승을 한 92K 정도, 그리고 재차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번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일봉인데 55.97 정도, 거의 56까지 갔었죠. 근데 알트코인,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전 고점인 57%를 깨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57%까지 가버리면은 지금보다 알트가 더 빠진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상승하면서 도미넌스를 흡수하고 비트코인 먼저 상승한 후에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메이저 알트, 뭐 기존까지의 공식이었죠. 근데 그런 공식이 언제까지나 계속 뭐 맞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고요. 코인도 많이 늘어나 버렸고 지금 밈 코인 자체가 사실 이제 버거형들이라고 하죠. 미국 본토에 계신 형님들이 밈 코인에 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의 파이 자체를 늘리는 거는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밈 코인 자체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는 뭐 극비관론자거나 극 뭐 낙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벌고 그 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면은 그걸 피아트 머니로 교환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자산으로 치환하는
계획을 세운 그냥 시장 참여자일 뿐이지 뭐 비트코인 뭐 비트 맥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알트 맥시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시장에 참여해서 돈만 벌면 돼요.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57% 여기만 안 뚫으면은 좀 도미넌스를 좀 흡수를 하면서 알트들이 추후에는 52% 그리고 50%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 상승이 추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비트가 좀 빠지거나 뭐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이제 하락을 해버리면 최악이겠지만 알트가 좀 빠지면은 뭐 트위터나 구 트위터죠. X나 뭐 코인판 이런 데를 사실 잘 보진 않습니다. 남의 뭐 의견을 크게 참고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계획대로 제 예상대로만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컨센서스에 잠식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젓는 거를 좋아하지가 않아서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알트 좀 빠지고 하면 이제 뭐 비트코인, 비트맥시 형님들께서는 이제 아 비트코인이 최고다 알트 쓰레기인데 왜 사냐 사실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코인들 많은 건 인정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라고 전 똑같이 생각을 해요. 특히 선물이나 현물 이런 것들도 진입하고 내가 이 매매에서 뭐 장투든 뭐 단타든 이 매매에서 기대 수익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배 먹는다. 근데 컷이 나가면은 한 10% 손절이다. 그러면은 뭐 손익비가 괜찮은 거죠. 손익비 따져서 매매할 자리 나오면 매매하고 카지노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카지노보다는 살짝 더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지노 가서 돈 버는 게 더 쉽고 편했으면은 아마 거기서 노름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알트 중에서 뭐 신저점 갱신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대부분 뭐 신저점 갱신은 많이 했던 코인들이 없을 거예요. 기존에 뭐 하락 구조 진행 중이었던 것들은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저점은 찍지 않고 대신 많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불장 전까지 뭐 이게 계륵이에요. 뭐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냥 너무 단순한 접근인데 결국에는 모든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바이 더 딥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앱토스도 그렇고 플로우 뭐 이오스 커브 뭐 지캐시 이런 것들 투자하고 있는 것들 추매를 조금씩 다 했습니다. 뭐 다 인증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굳이 뭐 제 지인도 보는데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보는데 뭐 시드 까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걸로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레퍼럴 땡기고 이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투자 기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추후에 좀 빠지면은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잘 가줘야 된다. 비트는 계속 영상 찍으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후에는 72K를 일단 좀 뚫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72K 좀 못 미치고 좀 찍었었나? 뭐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이후에는 72K 그 후에는 뭐 신고점을 프린팅을 또 하겠죠 비트가.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CPI 좋게 나온 게.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런데 한 70.8K가 되겠네요. 7K 정도? 예, 여기 뚫나 봐야 되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예, 더 가겠죠. 그래서 비트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통 뭐 제가 1억 넘겼대 막 뉴스 보고 투자하신 분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비트 맥시나 비트코인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나 그런 것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비트는 좀 푸근할 것 같고 저는 알트를 꽤 많이 들고 있어요. 비중을. 뭐 퀀텀 점프 가능한 것도 있고 사실 알트 불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비중을 좀 늘렸는데 비트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그냥 저는 제 자산의 일부를 좀 비트로서 보유를 한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현물 비트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콜드월렛에 있는데 파워레저에 갖다 뒀는데 그거는 뭐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번 사이클에는
매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자산 중에 일부를 그냥 그걸로 보유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피아트 머니는 계속 뭐 밸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또 누구였죠? 뭐 가난한 사람들은 피아트 머니를 모은다. 피아트 머니로 이제 자본 축적을 한다. 자산을 보통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마이클 세일러였나? 아니면은 뭐 기요사키 형님이었나?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엄청 크게 울림을 주진 못했는데 어차피 그건 당연한 거니까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개념은 탑재가 돼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엄청 큰 울림을 주진 못했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2005년 정도에 뭐한 2억을 갖고 있었다 현금으로. 근데 지금 더 쓰면은 그냥 똑같은 2억이겠죠. 예. 뭐 이자도 받고 했겠지만 그냥 예금에 들어놨다라고 하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원금이. 뭐 많이 쳐져가지고 뭐 한 3억 됐다 쳐도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저 학창 시절 때 있던 동네가 반포 쪽인데 그쪽에 이제 신반포 쪽에 이제 경남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경남인가 뭐 어디 한신이었나.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원베일린가 그걸로 됐는데 그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뭐 후반이 그 아파트 한 채가 뭐 1, 2억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 그때 2억에 아파트 샀으면은 뭐 5, 60억 돼버리는 거니까 국평이 국평인가? 국평은 아닐 거예요. 한 30 몇 평 되면은 그래도 한 40억 막 이렇게 돼버릴 텐데 지금 원베일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테슬라나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글로벌 에셋을 좀 갖고 있어야 뭐 환율 방어 그런 게 된다. 근데 지금 달러 많이 올랐다고 뭐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좀 말이 새는데 뭐 강달러다.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금 자체가 올라 버리는데 실버 이런 거 다 오르고 있죠. 원자재나 뭐 그런 것들이 올라 버리는데 강달러일 수가 없죠. 보통 이제 달러가 우세면은 금값이 내려가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매크로 시장의 이치인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 버리니까 사실 오히려 억제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달러 강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1380원 이런 게 아니고 막 1400원, 1500원 뭐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은 뭐 상대적인 원화 약세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억 정도의 그 규모의 피아트 머니를 보유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은 달러가 뭐 몇십 프로 3, 40%뭐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전 재산이 3, 40%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내 재산이 뭐 1억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어느 정도, 뭐 부동산 어느 정도. 뭐 요즘도 사실 뭐 1억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라고 했을 때 100에서 몇 프로는 부동산, 뭐 몇 프로는 미국 주식, 몇 프로는 뭐 국내 주식도 좀 갖고 있고 몇 프로는 뭐 비트코인 이렇게 분배를 잘 해놓는 게 또 괜찮은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도 좀 줄이고.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말이 샜는데 알트코인 불장은 뭐 제가 투자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계속 21년이든 18년이든 항상 뭐 안 온다고는 했습니다. 18년에는 안 온다고 할 수 없었겠구나. 뭐 21년 또 특히 직전 불장 이럴 때는 뭐 이번엔 알트 불장 안 온다 하다가 결국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올 걸로 기대를 또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좀 영상 찍었던 코인들 차트를 좀 보죠.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근데 저는 이 검은 선 그어놓은 게 전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 시작했고 사실은 이오스도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저점을 깨버리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0.519 막 이런 데 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새로운 저점을 또 찾으러 여정을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까지는 봤었는데 빠지게 되면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못 미쳤네요. 그래서 지금 0.71달러까지. 그래서 제가 0.77달러부터 그리고 이 전부터 그냥
적립식 매수는 계속 했었고 아마 이 위에서부터일 거예요. 이 위에 0.77달러 깼을 때부터 한 이쯤부터 계속 했는데 이 위에 0.9달러 이상부터는 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1달러 넘게 1.2달러부터 이제 조금씩 팔았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DCA. DCA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장 좋은 건 모멘텀 투자지만 이런 데서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렵죠. 시드가 그때까지 막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 투자를 했어. 말도 안 되게 저점을 잡았는데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안 팔 수 있을 거라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모멘텀 투자를 해버리면 이제 파는 것도 딱 고점에 팔아야 되고 또 이런 그런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서 또 안 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개미 아니면 또 직장인들, 자기 잡이 있는 사람들,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DCA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오스도 사실 이 저점 깨면 이제 모든 코인이 그럴 거예요. 저점 깨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인데 잘 지켜줬고 생각보다 그냥 0.77달러, 크게는 0.9달러 아래서는 그냥 계속 전추매할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책임은 제가 져야겠죠. 그렇다고 뭐 제 거 보고 막 같이 막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우죠. 플로우인데 플로우도 영상 올렸어요. 막 3만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플로우도 그런 것 같아요. 플로우도 큰 일 없으면은 이제 하락 구조가 다 완성됐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로우가 특별한 또 상승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플로우도 DCA 계속 하고 있다. 커브. 앱토스. 앱토스 영상 찍었었지. 앱토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새끼 개소리하네 하면은 뭐 안 따라 사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투자를 그냥, 예, 그냥 기록용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앱토스도 여기 0.67, 그리고 그 전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봐야 되고, 많이 떨어지면은 여기 떨어지면은 저는 그냥 손절 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6.73달러. 근데 근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앱토스는 상승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요. 큰 레인지 안에서 자세한 걸 설명드리기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반등이 좋죠. 거의 떨군데 절반 살짝 못 미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도 계속 모으고 있다. 그래서 앱토스는 여기가 아마 전고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앱토스는 전고에서 원금을 뺄 거다. 예, 여기가 저점. 앱토스는 아마 여기 6.73달러 여기 깨면은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안 깨는 수준에서 전고에서 원금을 빼고 싶다.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이제. 그래서 제 뭐 입절하고 나서는 알트 불장이 온다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또 정확한 시드는 아니지만 입절 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 투자에, 뭐 사실 코인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금방금방 오를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치실 수도 있고 막 본업하다가도 아씨 코인 빠졌네, 일 왜 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한데, 희망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뭐 이번 불장 오겠죠. 온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거두셔서 각자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다 사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미가 좀 오르나, 좀 52 이런 데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돈 벌어서 해야죠. 지금은 좀 아깝습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용이니까. 만약에 너 왜 플로우 3만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댓글로 대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질문 같은 거, 어떤 코인 어디에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막 많이 알진 못해요. 저도 그냥
아비트럼 이런 거는 저점 잘 봤죠. 그 이후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예, 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1.27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며칠 안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아비트럼도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0.91달러요, 0.98달러 거의 다시 돌아왔네요. 근데 이것도 뭐 이런 데서 선물로 접근을 하셨으면 막 길게 가져가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있으면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번 불장이 온다라고 해도 기존 불장처럼 막 끝까지 먹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원금 회수는 최소한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개인마다 좀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100% 올라버리면은, 2배 올라버리면은 2배 되는 거니까 원금 빼도, 물론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 있겠지만 원금 회수하시면은 공짜 코인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좀 리스크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비트롬도 저는 이쯤이 오면은 뭐 원금 빼고 그 이상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아비트럼 자체는 뭐 횡보를 하면서 뭐 상승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막 크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비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뭐 큰 비중은 없어요. 큰 비중은 사실 이오스 플로우 이런 애들이 좀 큰 비중으로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생각보다 막 중간에 잡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길어졌는데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갖고 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찍었고, 예, 저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불장 오기 전까지 계속 매수할 거고, 이번 7월, 6월, 7월을 좀 잘 버텨줘서 좀 알트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어떤 영상을 또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